현대 사회에서 화장지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라서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향긋하며 깨끗하고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죠. 우리는 볼일을 보고 닦고 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 기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갑자기 중세 유럽의 거리로 떨어진다면 그 단순하고 사적인 행위가 곧 고역이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도 부드러운 종이도 보장된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뒤처리를 한다는 건 즉흥적인 대처와 생존, 그리고 놀랍게도 꽤나 빈번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화장지는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원시적인 형태의 화장지를 만들고 있었지만 서쪽으로 전해진 건 훨씬 나중이었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주변에서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했습니다. 낡은 천조각, 한 줌의 건초, 부드러운 이끼다발, 근처 나무의 넓은 잎, 동물 가죽 조각,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맨손까지. 각각의 선택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천조각은 이전 사용 때 이미 오염돼 있을 수 있었고, 건초는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끼는 항상 습해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이 되었고, 잎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는 피부를 화상처럼 태우거나 독을 퍼뜨리는 식물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유층은 이 문제를 나름의 품격 있게 해결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의 한 공작은 금실로 수놓은 고운 리넨 천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 쓰고 바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귀족들은 장인이 만든 나무 상자 속에 보관된 장미수의 적신 비단 천을 선호했죠. 그것들은 단순한 위생 도구가 아니라 리파인먼트, 세련됨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연회 자리에서 귀족의 뒤처리용 천은 질투와 혐오가 섞인 속삭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험은 훨씬 거칠었습니다. 농부들은 겨울이면 헛간에서 언 건초 뭉치를 집어들거나 가축용 마른 풀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큰 잎이나 이끼를 택했지만 그마저도 운이 나쁘면 위험한 식물이었습니다. 북쪽 지방의 일부 농부들은 심지어 말린 생선 껍질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비늘이 사포처럼 피부를 긁어 상처를 만들고 감염을 불러왔습니다. 도시 생활은 또 다른 공포를 낳았습니다. 공동 변소는 흔한 시설이었고 길게 이어진 벤치 위에 구멍이 나 있어 아래에 오물 구덩이로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스폰기아라 불린 나무 막대 끝에 천을 감싼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사용했습니다. 식초는 살균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냄새를 가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세균을 공유한 셈이었죠. 14세기 영국의 한 여관에서는 밤새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 손님 절반 이상이 격심한 병에 걸렸죠. 범인은 바로 그 공동 막대였습니다. 저녁 무렵 이질에 걸린 여행자가 그것을 사용해 식염수를 오염시킨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변소는 조용한 살인자가 되어 뒤따라 사용한 사람들을 무차별로 쓰러뜨렸습니다. 여관은 며칠 만에 문을 닫았고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앙이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모욕 때문이었죠. 15세기 프랑스에서 한 농부가 술에 취해 한밤중 영주의 저택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이를 보려다 손에 잡히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영가의 문장이 수놓인 수건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곧 쇠사슬에 묶였고 그의 죄목은 무단 침입이 아니라 가문의 문장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형벌은 잔혹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공개 태형에 이어 1년 동안 영주의 변소 청소를 해야 했죠. 수도원 생활이라고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독일 수도원에서는 한때 이상한 복통과 회충 감염이 유행했습니다. 원인은 수도승들이 쓰던 이끼와 건초 다발이었습니다. 가끔 세척은 했지만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았고 결국 기생충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모든 다발을 태워버리고 이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무엇으로 닦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까지 있었습니다. 직물은 귀했기에 그것을 이런 용도로 낭비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플랑드르 지방의 기록에는 하녀가 주인의 리넨 시트를 잘라 썼다가 벌금을 물거나 매질을 당한 사례가 나옵니다.
한 젊은 하녀는 주인 댁 혼수용 시트를 찢어 사용하다 들켰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위생은 또한 귀족이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루체시 백작은 은 상자에 담긴 향수 묻은 천을 전담 하인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매번 프로방스에서 수입한 라벤더 물로 세탁됐죠. 농민들은 백작의 엉덩이가 그의 입보다 향기롭다고 농담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범접할 수 없는 특권의 상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모욕과 불편을 넘어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시골 전설에는 사냥꾼이 쐐기풀로 닦았다가 며칠간 걷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쐐기풀 군락을 사냥꾼의 복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서는 아예 닦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처리하고 근처 강이나 시냇물에서 씻었죠. 하지만 그 물은 종종 상류의 변소에서 흘러든 오물로 오염돼 있었습니다. 깨끗해지기는커녕 콜레라, 이질, 기생충 감염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세인들은 닦는 행위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오염된 천이나 막대 하나가 병을 번개처럼 퍼뜨렸습니다. 변소는 나름의 방식으로 전장만큼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인 행위에서도 계급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귀족은 부드럽고 향기로운 천, 그것을 세탁하거나 태워줄 하인, 그리고 사적인 시설을 누렸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덩이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쓰고 매일 감염 위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신선한 화장지를 풀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수세기의 불편함과 질병, 그리고 굴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식초에 적신 막대를 건네며 이웃과 나눠 쓰라고 하지 않으니까요.